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당대표 사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이 단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 자신의 그 스탠스 때문인데요. 정치적 스탠스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스탠스와 다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보편적으로 그동안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의 길과 다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동훈은 일단 그 주변부 인물들이 소위 이제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이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쪽에서 선수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섞여 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이제는 잘못 왔다, 동네 잘못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터지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동훈 관련해서 가장 큰 일은 어쨌거나 당계 사퇴. 이거는 자칫하면 실정법을 이렇게 어긴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드루킹의 또 다른 어떤 재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큰 사태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이걸로 이제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일각의 예상대로 진짜 어떤 킹크랩 같은 이런 여론 조작 어떤 시스템을 동원한 제2의 드루킹 사건 이런 거라면은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완전히 이제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당 대표가 그런 걸 했다라는 게 당 대표 가족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 가족들이 그런 걸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설마 이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 본인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 그 가족들이, 특히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그 부인인 진은정 씨죠. 진은정 변호사죠. 자, 그 이야기까지 지금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진은정 씨가 지독한 좌파고 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여초 카페라고요. 거기가 또 그런 어떤 행동을 혹은 활동을 했던 그런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여론 선동,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라는 주장이 지금 터졌죠.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 그 꽃바구니 이제 보내는 화환 보내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었죠.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한동훈의 인기는 많이 올랐고, 소위 보수 안에서 뭐 대안이 없는 유일한 어떤 존재로 그때 급부상했었죠. 그거조차도 부인이 그 어떤 그 여초 카페에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선동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또 이슈가 터졌는데요. 후원금을 다른 데도 아닌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했다라고 또 이게 지금 완전히 확인됐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좌익 단체들 중에 최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보다도 더 저는 위험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주류 정통파 세력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원래는 역사문제연구소였는데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로 바꿨죠, 이름을. 민족, 평화 뭐 이러면요, 대체로 좌파들이다, 정복적이다라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민족문제연구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친일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다시 부활했고요. 반일 프레임으로 장사하는, 선동하는, 정치하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게 됐죠.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들이 믿는 기능 중의 한계가 바로 그 민족문제연구소죠. 우파에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김대중 이런 사람은 그들이 조종한 일종의 로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 문재인도 마찬가지. 무대 위에 올라간 주인공들은 그들이었지만 실제 그 밑에 밑바닥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했던 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는 평소에는 많이 거론은 안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좌우 정치를 가를 때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뒤집어 놓고 왜곡시킨 그 장본인들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다. 박정희 대통령을 천하에 막 악질적인 친일파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아닙니까? 그것뿐 아니고요. 일제 치하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뛰어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가 되어 있어요. 그 36년, 뭐 사실은 36년도 더 되겠죠. 근데 그거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약간의 친일적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친일파로 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고 거기다가 등재를 해놨습니다. 친일 인명사진에다가 6천 명 조금 못 되는 숫자인데요. 5천 명에서 6천 명 사이죠. 근데 그 숫자에는 그들이 지지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친북적 인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빼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 인명사진에서 빠지더라고. 그런 걸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소위 이제 우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약간의 친일적 행위가 있었다 싶으면 그냥 친일파. 자, 이런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후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주변에서는요, 이 드루킹으로 의심되는 이 이제 댓글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한동훈은 도저히 이 무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그걸 그냥 완전히 토스를 하고, 털어내고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역대 이런 당대표가 없었거든요. 당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당을 책임진 당대표가 당을 지금 말아먹고 있다. 당을 쪼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가 민주당 의원 김성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질이 좋지 않은 정치인이죠.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한동훈 특검법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인 고발 사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 외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드러난 공천권 사천 논란, 댓글 조작, 공소권 거래, 탄핵 대상 검사들과 함께 정원 조작한 의혹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법사위에 상정시켜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갖고 이들이 한동훈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여기 지금 드디어 이제 댓글 관련해서 이런 공천권 뭐 이런 거 건들면 다 이게 한동훈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털면 털리는 거예요. 털면 털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검이 진짜 한동훈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이건 바로 박살나는 이슈들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훈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이재명을 시원하게 까지를 못해. 조국도 마음대로 까지 못한다니까요. 변죽만 조금 올릴 수준이죠.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한동훈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그냥 도륙하고 이재명을 그냥 뭐 1대1로 그냥 원펀치로 그냥 보내는 그런 무수히 많은 촌철살인의 그냥 그런 멘트가 나올 줄, 입에서 전투력이 있을 줄 다 알았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뭐 저들과 1대1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제 이렇게 워딩들, 거기서 성전보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전부 자잘한 이야기였어,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였다고. 진짜 큰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한동훈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실망했던 것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것도 영향이 안 돼요. 내공 자체가 없어. 진짜 검사인 거야, 검사,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검사가 아니에요.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지. 자, 아무튼 이거 지금 무시무시하네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고발 사주,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드러난 공천권 사천, 댓글 조작, 공소권 거래, 탄핵 대상 검사들과 함께 정원 조작.
이거요, 특히나 여기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 이명박 대통령 수사, 양성태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너무도 무리한 기소를 했거든.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다 부풀려가지고, 소위 이제 별건을 그 마음대로 자행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와, 정말 잘못 왔다. 한동훈이 와야 될 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엄청난 기대를 갖고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그냥 갈등을 세우면서 그냥 망해버렸는데 그 후에 당대표 되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그 한동훈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추락할 일만 남았고 이미 추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지지율에서 더 오를 가능성도 없어요. 한동훈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을 마음대로 때리지 못해요. 이재명을 도륙한다? 이재명을 잡는 사냥꾼이 된다? 이재명 담당 일진이다?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인 겁니다. 약점이 너무도 많아요, 한동훈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파가 이대로 괴멸할 것이냐?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 돼요. 한동훈이 스스로 떠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니면은 강제로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시스템의 힘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와,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 아직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뭐 강남 맘카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 그리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후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와,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독한 좌파가 그 옆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한동훈 위더훈이 관련한 인사들도 원래 보수 쪽 인사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지금 터졌고, 한동훈 본인도 벌써 정체성이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시원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가에 가서도 쭈삣쭈삣 하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아직 제대로 시원한 어떤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쪽에 오고 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할 정도죠.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달라요, 제가 볼 때. 이념이, 사상이 확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좋은 기회 때 사과를 안 했잖아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때마다 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진솔한 사과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동훈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 싶으면 전부 다 철수합니다. 우파 유튜버들 중에 지금도 한동훈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 갈수록 자꾸 떨어져서 지금 얼마 안 되죠, 이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알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맹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비판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한동훈 쉴드 쳤잖아요, 전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잘한다 한동훈 난리 났었잖아. 그걸로 엄청나게 그냥 구독자 만들고 조회수 만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들이 그냥 한동훈에 대한 어떤 비판 수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정말.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